자, 이번 시간에는 중기우망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신학수 대표님께서 주류 기득권을 넘어섰다 하고 주셨고요. 자, 송간유 대표님께서 쟤네 여자들이야 뭐 이런 뜻인 건지 좀 헷갈리긴 하고. 자, 우리 강종혁 파트너께서 우주적인 모멘텀. 자, 어떤 종목들일까요?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우주적인 모멘텀, 네, SP홀셀, 네, 제네시스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네, 자, 이노션 네, 준비하셨고요. 자, 기득권을 넘어섰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일단 제가 항상 중기후망주는 뭐 하다못해 한 50% 정도는 그래도 1년에 올해 뭐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한 50%는 그래도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 이게 50%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잠깐 내용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왜 이걸 준비했는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 때문에. 네. 제네시스. 네. 현대차 그룹 계열의 광고 대형사죠. 근데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제네시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웰컴 인수 효과, 그리고 이제 도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여기에 대한 수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네시스가 GV80 이번에 출시했죠. 조금 있다가 GV70까지 출시를 하게 되고 나머지 세 종을 더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5종을 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본격적으로 제네시스의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과연 현대차가 가만히 있겠냐? 광고로 이쪽에 집중적으로 파상 공세를 펼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노션의 실적으로 그대로 좀 투영이 되겠죠. 그리고 호주 기반의 이 웰컴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부터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실적이 반영이 될 거거든요. 자, 네. 이런 실적 기대감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2020년도 도쿄 올림픽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많은 광고들이, 현대차 광고들이 이노선으로 수주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33% 정도 영업이익은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뭐 현대차 그룹에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따로 떼서 뭐 신차 런칭을 막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제네시스 브랜드로 나온 신차들 반응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우주적인 모멘텀, SP홀셀. 이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그렇죠. 뭐 어떤 모멘텀이면 우주적인 모멘텀인지 네, 궁금하네요. 우주에서 가장 많은 그 원자가 아니라 화학 그 식으로 보면은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많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수소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스피어셀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수소가 되겠냐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2020년에는 모멘텀이 굉장히 폭발을 합니다. 이게 되겠냐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왜 2020년에 모멘텀이 폭발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소 관련 주인데요. 일단은 네, 우주에 수소가 많아서 네, 우주적인 모멘텀하고 네, 잡아주답니다. 네. 자, 기득권을 넘어섰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즘 힘이 아주 좋긴 좋아 보여요. 그쵸. 요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뭐 50% 올라와야 되니까. 네. 일단 많이 빠진 거 위주로 해서 골라내야 되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빼놓을 수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가져 나왔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판매회사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류, 원료 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파이자나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들도 원료 의약품 본인이 만들어낸 그 제약, 항암제 이런 것들을요, 오히려 지금 밀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간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은 거죠. 여기에 판매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주류를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최근에 셀트리온 계열 뭐 1분기 말에 뭐 단기 또 재료도 있고 그런 것들만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건데, 요즘 셀트리온 계열 내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노션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얼추 어쨌든 뭐 관계사가 신차 출시하고 하다 보면 뭐 광고도 붙을 것 같은데, 네. 또 도쿄 올림픽도 있기도 하고, 네, 예.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자, 이노션이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현대차 출시가 좀 미뤄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네시스가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이 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쉽게 지금 이제 경쟁 상대가 뭐 벤츠의 GL이나 아니면 BMW X5 이 정도거든요. 근데 벤츠 GLE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이 탑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깡통차다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이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쪽 그 GV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6,580에서 7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한 4천,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BMW X5도 1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경쟁 차종 대비해서 상당히 좀 고사양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첨단 사양이 되고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만 보더라도 2.5 레벨이거든요.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겠고 이쪽 부분이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이게 실적이 반영되면 뭐 이노션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네시스 출시 효과나 아니면 웰컴 인수나 그다음 2022년도 도쿄 올림픽이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실적 부분이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또 성숙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업종을 좋게 보는 쪽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업황도 최악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에다가 최근에 신차가 비교적 뭐 잘 만든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올해 뭐 여러 가지 도쿄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신차 출시 이벤트들 감안하면 어쨌든 뭐 광고 집행 좀 많이 붙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노션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주적인 모멘텀 SP올셀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올해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즘은 이제 뭐 아파트가 됐든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 이 수소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비율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끔 보통 짓습니다. 가장 쉽게 보이는 것이 이제 태양광이죠. 그래서 아파트 위에 보면은 보통 막 태양광이 막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학교에도 태양광이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수소는 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정부에서 2019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수소 부분만 지금 보조금을 다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나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수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자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을 한, 소위 말해서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영화에서 갑자기 병원에 불이 꺼지면은 밑에 내려가서 기름 넣고 디젤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하에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일단 2020년부터 일단 본격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보조금도 2019년도에 못 썼던 부분을 2020년에 땡겨 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생각 외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 수치 자체가 어떻게 되냐 하면 2018년도에 지금 수소 연료 전지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7메가와트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2023년까지 50메가와트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는 2018년 대비해서 거의 7배 정도 성장을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연료 전지에 있어서 시장 안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SPO셀 같은 경우에는 GS에서 분사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일단은 입증을 받고 있고 그 GS에서 분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도 침투율이라든지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만 있느냐? 아니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중국에도 진출을 합니다. 중국도 지금은 수소 연료 전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을 일단 넘어서 있는 상태고 이제 수소로 본격적으로 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단은 또 동반자가 되는 것이 바로 SPO셀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2019년도에 SPO셀을 보는 시각하고 2020년에 SPO셀을 보는 시각 자체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부터라도 수소에 대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 우리 그 산업혁명 처음 할 때 야 석탄 떼서 되겠어? 라고 하면서 말을 열심히 사던 농장주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산업혁명 하니까 전기기관차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광산, 석탄에 투자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 석탄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만은 돈 먹은 것은 에너지에 투자한 사람.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학스 파트너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어쨌든 뭐 워낙 무거운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 않긴 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최근에 많이 가벼워졌어요. 가격이 이제 좀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낮게 형성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벼워진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슈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요. 로슈 제약회사의 간판 항암제 이 두 종이요. 매출이 반토막 났답니다. 왜 매출이 반토막 냈냐면 이 매출의 반토막에 혁혁한 뭐라 그래 상대편에 서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셀트리온이거든요. 로슈의 그러니까 맙테레와 허세틴. 근데 셀트리온 하면은 딱 뜨이는 게 있잖아요. 램시마, 트룩시마, 그다음에 허주마 이런 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관련돼 있는 그 제제들인데요. 맙테레 같은 경우에 혈액암, 루마티스 관절염, 뭐 이 자기 면역체에 관련돼 있는 질환들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는 그런 약품들인데요. 맙테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바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대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삼성 에피스 아니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아니면은 셀트리온이겠죠. 이 셀트리온의 그 유럽 관련돼 있는 판매를 담당하는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올해 상반기 쪽에 셀트리온의 허즈마 이쪽이 미국 북미 쪽의 판매 이게 진행된다 발매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딱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장난 아니게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안쪽에 가 보면은요 연기금, 보험권, 그다음에 투신권 이쪽 이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라고 본다면 뭐 실제 그 셀트리온 그룹의 공매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해 봅니다.